김남국 건은 검찰 압수수색은 이제 법적인 측면이고 이제 국회 윤리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본업이 코인업자고 국회의원은 알바한 거다. 이게 거의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본업이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신다? 너무 당연하죠. 김남국 건은 그거 하나만으로 제명 사유 충분해요. 자, 이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시선을 국회 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우리가 하태경 의원 드렸지만 뭐 본업이 코인업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런데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이것도 절차가 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윤리위가 열려야 하고 이 윤리위에 징계권이 안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지난 8일에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네. 쇄신 의총안은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국회 윤리특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내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윤리특위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이다. 안건은 아직까지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돼서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가급적 김 의원 윤리위 특위에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의견을 밝혔고 여야가 김남국 공동 징계안을 오늘 발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도 이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데요. 내일 안건으로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리석 대표님, 뭐 지금 뭐 안건을 뭐 아직 정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온통 시선은 다 김남국 의원으로 향해 있어요. 때문에 윤리특위에서도 아마 이 부분 논의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나온 게 제명 얘기거든요. 그런데 윤리특위에서 할 수 있는 징계라는 게 꼭 제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뭐 수위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4가지가 있는데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입니다. 네. 그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정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제명을 하기 위한 요건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제적 의원의 3분의 2, 그럼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예상을 하고요. 어찌됐건 이것은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의지의 산물이 나와야 뭔가 되지 않느냐. 국민의힘에서 오늘 공동으로 징계안을 내자고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징계안을 내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김남국 의원의 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김진애 변호사. 근데 사실 국회 윤리특위라는 곳에서 이제 국회의원 징계 수위 결정하는데 이거 여기 너무 유명무실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예전부터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제 윤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제로 이제 의원직이 박탈된 경우가 이제 딱 한 건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게 예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그렇죠. 이제 그 한 건밖에는 없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이제 총 징계안이 39건이 이제 윤리위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건,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30일 출석 정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들이 이제 다 본회의 문턱을 이제 못 넘고 나머지는 이제 다 계류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도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8대 국회에서도 이제 강용석 전 의원도 요건 불충적으로 부결되고 또 19대 국회에서도 이제 그 성추행 의혹 이제 있었던 심학번 저 의원도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사실상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뭐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에 이제 열리는 윤리특위는 좀 다를까요? 어쨌든 지금 시선이 온통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다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예요. 그러면 윤리특위위원장 지금 민주당 변재일 의원인데 많이 의식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볼 소지가 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야가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따는 방식으로만 상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징계안이 38건이 계류 중이면 빨리 징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징계안을 올려놓고 서로 그냥 징계만 하자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정작 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을 비난할 뿐 자신들의 징계가 올라간 의원들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한 징계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국회에서 진상규명이 돼야지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소명 절차를 충분히 거쳐줘야 된다. 라서 어느 정도로 징계를 할 것이냐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제명 사안인지 출석 정지 사안인지 경고 이런 사안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좀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로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해서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의원들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미지수 기자, 지금 이승훈 부위원장 얘기처럼 국회에서 지금 전수조사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일단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부터 후보자 가상자산을 확인하겠다 이런 오, 입장이고요. 네. 하태경 의원도 오늘 아침에 전수조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개 시민단체도 오늘 기자회견을 나섰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물론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이 중에서 정의당 움직임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서 민의회장이 아니라 코인의 투기장이자 로비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규명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양당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남국 의원 사태가 불거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치적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전수조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몸을 사리고 있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에 바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정의당에서 양당을 비판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여당이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코인 관련해서 전수조사 좀 나중이라도 꼭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는 아니지. 양당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해야죠. 국민들이 전수조사 하라 그러면은 국민의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되죠. 그걸 뭐 비켜가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윤재욱 대표님, 오늘 보니까 뭐 TF도 구성하고 했던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수조사 하려고 지금 움직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도 뭐 전수조사하는 거에 뭐 하등 반대할 이유도 없고 움직임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전수조사 자체가 실효성이 있냐의 부분인데, 실효성. 예,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뭐 은행 계좌처럼 누구나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USB에 혼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자진 신고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실효성 담보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승훈 부위원장, 조금 전에 이제 김진희 변호사 설명 중에 정의당에서 민주당은 이 전수조사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했고요. 네. 뭐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감찰 지시까지 내렸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생각되고, 또 지금 코인 거래는 실명으로 거래되고 있고 가상자산이 결국이나 우리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 국회의원들이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라든가 보유 내역 등을 국회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양당이 동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김남국 의원 같이 의혹을 받은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니까 김남국 의원을 징계하라 라고 윤리를 제소하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득권 내려놓기거든요. 기득권을 이번 기회에 한없이 좀 내려놓아서 국민의 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전수조사도 전수조사지만 지금 당 내에서 진상조사나 이제 윤리감찰 하는데 어쨌든 당사자는 탈당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동력은 확실히 낮아졌잖아요. 일각에서 얘기 들으니까 지금 진상조사나 감찰 이 조사하는 거 이거 중단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중단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래요.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했습니다만 관련 자료, 자신의 코인 보유 내역, 코인 거래 내역 이런 것들, 지갑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진상조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탈당을 했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진상조사를 오히려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진상조사에 응하는 것이 또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무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라면 진상조사가 이미 시행이 됐고 김남국 의원도 진상조사 나오는 거 보고서 탈당해도 늦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탈당을 통해서 어떤 면피한다라고 하는 비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의혹만 제기되면 다 탈당하고 그래서 당의 책임은 없어지고 그래서 언론의 관심도 소멸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